자, 이번 영상은 자연수 만들기 순열 유형 강의 중에서 이제 순열의 좀 대표적인 유형 중에서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사실 이 파트는 문제를 어렵게 내면 많이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경우의 수 관련 문제들이 항상 대부분 그렇고요. 이제 기본 유형들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조금 살짝만 꼬아내도 많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기본 유형을 그럼 이거 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본을 착실하게 다져놔야 어려운 문제에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본 문제 당연히 잘 익혀주셔야 하고요. 이 자연수 만들기는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오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순열과 매우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자, 얘는 주의점을 조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0을 항상 조심하자. 0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만 2번 유형의 핵심 중 핵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0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0은 자연수의 맨 앞자리에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중요한 개념은 저게 다고요. 바로 문제 풀면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요. 0이 없으면은요, 진짜 그냥 순열이랑 다를 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를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그럼 자리를 4개 만들어주고 숫자가 총 5개인데 자리가 4개니까 5, 4, 3, 2, 5P,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끝입니다. 네, 진짜 쉬워요. 만약에 3자리 만든다고 하면요. 3자리 자연수 만들고 5, 4, 3 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특정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홀수다. 자, 홀수다라고 한다면은 자, 홀수가 되려면은 이 끝자리가 홀수면 되죠. 그럼 홀수가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특정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 먼저 생각해서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끝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 3개. 그러면 나는 5개의 숫자 중에 숫자를 하나 썼으니까 남은 숫자는 4개. 그래서 4개를 앞에서부터 나열해주면 된다. 이렇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0이 없으면은 진짜 그냥 기본 순열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0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쉽습니다. 3자리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0, 1, 2, 3, 4, 5 5개가 있으니까 5가 와야 되는 건 아닐까요? 싶지만 자, 이 정도는 눈치채셨겠죠? 0은 맨 앞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4개밖에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1, 2, 3, 4 4개밖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 이제 채우면 되겠죠? 여태까지 순열 좀 공부했다고 다음에 그냥 갑자기 숫자 이렇게 1씩 줄이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정말 나는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선생님께 광고하는 꼴이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은 지금 이 첫 자리 4라고 정한 것부터가 지금까지 풀던 문제랑 달랐잖아요. 그럼 뒤에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근거를 좀 이제 이유나 근거를 판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계속 숫자 1씩 줄였었다고 지금 또 줄여 쓴다라는 거는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공부할 때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면서
단계별로 하나씩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자리 하나 썼죠, 지금. 여기는 하나 쓴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중 누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자리는 이제 앞에서 하나를 써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제 0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0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도 4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서 숫자를 하나 써서 남은 숫자가 3개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두 번째 자리부터는 0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4개가 된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숫자 2개 썼으니까 남은 숫자 3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엔 4자리이면서 홀수인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리 4개 만들어 주고요. 역시 홀수라는 끝에 자리에 조건을 줬으니까, 자, 홀수 하나, 숫자를 다시 쓸까요? 0, 1, 2, 3, 4 중에 1, 3이 홀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홀수 2가지. 자, 그러면 나한테 남은 숫자는 홀수 하나 썼을 테니까 뭐 둘 중 하나 썼을 거예요. 3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 4개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4 쓰시면 안 되고 0은 올 수 없기 때문에 3개. 그러면 숫자 하나 썼지만 0을 다시 쓸 수 있게 돼서 결국에 동일하게 두 번째 칸도 3. 그 다음은 2가 되겠죠. 자, 여기가 똑같이 유지된다라는 거. 그 이유까지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푸는지 잘 보시고 문제 풀 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자리 짝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뭐 아까랑 똑같이 세 자리 만들고 끝에가 짝수여야 되니까 0, 1, 2, 3, 4 중에 짝수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여기 3개 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혹시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채울 때 물음표가 머릿속에 막 떠올라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끝자리에 3개라고 썼으니까 지금 0, 2, 4 중에 하나를 썼단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2를 썼으면은 남아있는 숫자 4개인데 그 중에서 0은 맨 앞에 못 오니까 3. 하나 썼고 0 추가되니까 다시 3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내가 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 좀 이상한 일이 생겨요. 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은 남아있는 숫자가 4개죠? 근데 앞에 못 쓸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대로 4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내가 이때 선택하는 숫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단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0 때문이에요. 0 때문.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바뀌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요. 이거는 기억해 둡시다. 케이스를 나눠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경우의 수 단원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 바로 이 문제가 되는 녀석 기준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0 때문에 지금 앞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자, 케이스 1번 끝자리가 0일 때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0이 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별 걱정 없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남아있는 숫자 1, 2, 3, 4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카드 4개, 여기는 3개. 그래서 답은 12개가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0이 아닌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자리가 0이 아니면은요, 올 수 있는 숫자는 2나 4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카드는 0, 1, 2, 3, 4 중에 2하고 4 중에 뭐 하나 썼겠죠? 2하고 4 중에 하나 썼을 거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 남아있는 숫자 4개인데요. 0은 맨 앞에 못 오니까 3, 0, 숫자 하나 썼고 0이 다시 추가되니까 3. 그럼 경우의 수는 18개.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30이 정답이 된다. 자, 이 세 번째 유형이 굉장히 진짜 중요한 유형이니까요. 이거는 조금 아예 따로 기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앞에는 쉬우니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쌤이 생각하는데요. 이 세 번째 경우 0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문제였다고 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것으로 쌤이 생각하는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전식 배열이나 이런 거는 조금 기본 유형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은 조금 더 나중에 좀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꼭 올려줄 예정이니까 이렇게 우선 우리 모두 순열의 기본 유형을 마스터했다는 걸로 조금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유형들 스스로 빈종이에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고 쌤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하면 좋겠네요. 자, 이번 영상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우리가 순열 기본 유형 문제들을 다 풀었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웃하는 순열은 어떻게 풀죠? 자,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어떻게 풀까요? 자, 세 번째,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순열이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자, 그리고 네 번째,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연수 오늘 했으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이전에 배운 4개만 다시 한번 스스로 빈 종이에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스스로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 보고 자주자주 읽어보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적인 감각이 있다면은 보통 이제 이런 거 몇 번만 연습하면은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배고프네? 밥 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되듯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 수학적인 센스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많이 노력해서 이런 사고 과정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어중간하게 보고 이해했다고 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직접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합시다. 자, 순열 쪽 기본 유형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모든 유형 완벽하게 정리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